네,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략 세워드릴 텐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보고서를 보면서 그 안에 전략 아이디어를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신데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 보고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나 봐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이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주로 발간하는데 이게 2월 20일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월간 발전 설비 인벤토리 예비 보고서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을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 먼저 이 EIA가 그 생산해내는 보고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점을 갖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합니다. 보수적인 느낌의 보고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이 근데 뭐냐? 태양광과 BESS가 다시 말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미국 전력망 신규 투자를 완전히 장악한다.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전력망 신규 투자라는 게 뭐냐면 전력망이라는 거는 국가의 그 그리드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틸리티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전소. 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거는 사실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업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거, 전기를 판매하는 거를 갖다가 목표로 하는 거죠. 이쪽에 신규 투자를 갖다가 태양광과 BESS가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 시장의 판도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 기조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지 화석연료를 갖다가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시장은 완전히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그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은 전력망 관련 투자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한눈에 좀 딱 들어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일단 올해 미국 전력망에 추가될 신규 유틸리티 규모 발전 설비가 약 86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이 좀 어렵죠. 유틸리티 규모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개인이나 기업들도 자기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역시 태양광이나 뭐 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겠죠.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 소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는 일단 이건 전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통계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 뭐냐면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해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형 발전소들을 갖다가 유틸리티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규모 자체가 약 86기가와트 아워로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6기가와트 아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 원전 한 기, 그러니까 구형 원전입니다. 요즘 신형 원전은 한 기가 한 1.5기가와트 아워 정도 돼요. 근데 구형 원전은 한 1기가와트 아워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86개의 그 발전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게 전력망에 붙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유의미해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근데 이 중에 79%가 태양광과 BESS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태양광이 51%, 그러니까 약 43.4기가와트 아워고요. BESS가 28%, 약 24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풍력까지 더하면 풍력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풍력까지 더하면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가 거의 9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가스나 석탄 발전의 신규 진입은 이렇게 본다라고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과 BES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 투자 완전히 장악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 폭발적인 성장력 이런 부분이 우리 보고서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장치라고 해서 BESS.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갖다가 이 보고서가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을 하냐면은 간헐성의 극복에 있습니다. 역시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을 하잖아요. 밤에는 발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발전해서 밤에는 생산을 못 하니까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간헐성이라고 그래요.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네. 낮에 풍부하게 전력을 생산할 때는 그 BESS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
생산을 못할 때는 BESS에서 이제 출력을 내는 거. 바로 이런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BESS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발전해서 이제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기저발전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게 기하급수적 증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게 사상 최대치로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 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략 한 15에서 18기가와트아워 정도였었어요. 근데 올해 EIA가 전망하는 거는 24기가와트아워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EIA에서는 이게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BESS 역할을 단순히 과거에는 그 잉여 전기를 갖다 저장하는 뭐 그 정도로만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다. 결국은 태양광이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던 태양광이 원할 땐 언제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급전 가능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서 급전이라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를 갖다가 빠르게 네. 공급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가능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EIA가 집계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올해 그 북미 지역에 그 ESS 수요 자체가 우리가 한 100기가와트아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 뭐 유틸리티급이 24기가와트아워밖에 안 되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필요한 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EIA에서 하고 있는 추정은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고, 어떤 것만 포함하고 있느냐? 도매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 설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 프론트 오브 더 미터, FT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업 생산을 한 발전소 것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급 1메가와트 이상. 그럼 뭐가 빠져 있는 거냐?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소 짓죠. 태양광 플러스 ESS를 갖다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UPS 있죠. 그다음에 BBU라고 그 배터리 백업 유니트라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개인 그 일반 가게에서 태양광하고 거기다 ESS 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어려운 얘기로 뭐 하냐면 소비자 측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비하인드 오브 더 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BTM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쪽 부분들은 이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엄청난 규모로 잡히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급만 잡히기 때문에 24기가와트아워 정도가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기존 화석 연료의 퇴출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습니다. 느낌이 되는 뭐 거네요. 예. 이게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하게 예, 되면 예. 어차피 행정부 내에 속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EIA 데이터에 따르면 27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는 약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수요의 100% 이상을 태양광, 풍력, BESS 시스템이 모두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갖다가 더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기존의 석탄 발전이라든지 가스 발전, 이거는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구조적 쇠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EIA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EIA 보고서는 AI 전력 수요 증가와 거기에 IRA 보조금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태양광 발전 플러스 BESS라는 공식으로 완전히 그 굳어져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로 갖다가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런 길목 네. 완전히 장악을 한다고 하니까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런 부분에서 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네요. 예.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메이비 드릴 메이비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몇 달 됐죠.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탄광의 강부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 화석연료 시대로 다시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이분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었냐면은
풍경을 망치는 흉물. 그러니까 뭐 저기 바닷가에 이 큰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네. 뭐 그다음에 넓은 들판에 태양광 그 패널들이 쭉 깔려 있는 것들을 갖다 흉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새가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세계의 사기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행정부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조를 받아들여서 화석연료 원전을 갖다가 우선시하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실은 보류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완전히 이게 좀 거친 표현이 좀 폭망할 거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를 갖다 지지해왔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마가 지정에서 그 흐름이 약간 변화되는 조짐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그 26년 3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마가 진영은 왜 갑자기 태양광 에너지를 사랑하게 됐나? 이런 식의 기사를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갖다가 이 기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로 이제 기사에 인용된 인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케이트 밀러라고, 이게 그 트럼프 정책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의 배우자입니다. 현재 그 관세 정책을 갖다가 설계했다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보수주의자고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의 배우자인데, 그 케이트 밀러라는 사람이죠. 마가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태양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다. 하늘 위에는 거대한 핵 융합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태양이 있으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장해야 된다. 네네. 굉장히 이제 의외의 발언을 한 거죠, 마가 진영에서.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전 하원 의장인 뉴트 깅리치, 이거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의 극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가 전략가 캘러인 콘웨이 등 마가 진영의 핵심 인사들까지도 이 태양광을 갖다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식으로 옹호했느냐? 태양광은 미래의 에너지라며 적극 찬성론자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의외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태양광 에너지 그 옹호론자로 바뀌었을까? 그동안 석탄, 뭐 가스, 원전,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 화석 연료에 굉장히 집착하던 분들이 바뀐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유는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붐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확산세가 그 생각지도 못할 만큼 가파르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가파른데 거기에 전력이 빠르게 그만큼 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빠른 대처를 갖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가 가장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네. 가령 뭐 석탄 발전소를 세거나 가스 발전을 한다거나 원전을 발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망이 굳기까지는 최소한 수년이 걸리는데 태양광 플러스 BESS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한 1년 6개월 정도면 끝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빠르게 그 전력 수급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옹호하게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과 사실은 그 AI 패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에. 근데 그 마가 진영은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중국은 막 앞서 나가서 단련하고 있답니다. 가령 이제 전력망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하면서 BESS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화석연료 발전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점점 중국과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AI 패권을 갖다가 그 전력이 부족해서 AI 패권 자체를 잃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AI 주도권을 뺏기는 이른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자격차라고 보통 얘기해요. 일렉트론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네. 허용해서 우리가 미국이 그 중국에 비해서 AI 패권을 훨씬 뒤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 지금 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진보 지정의 그 뭐라고 할까 전유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혜택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BESS가 그 설치가 되는 지역들이 전부 다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확장의 과실을 갖다가 사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집중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EIA의 통계에서도 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미국 신규 전력망 추가 용량이 79%가 태양광과 배터리 조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 40%가 공화당의 핵심 지역구인 텍사스에 집중이 됩니다. 텍사스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진보 지정이 좀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대도시 위주가 많아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등등등등. 그런데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은 농촌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텍사스만 하더라도 농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농장들 유유부지에 엄청난 저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주들은 이걸 통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지금 엄청나게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반대했다가는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갖다가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만이죠. 왜 그러면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원전을 져서 이걸 갖다 커버하기에는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해야지만 결국은 전기요금 자체를 갖다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갑자기 좀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론을부터 얘기를 하면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AI 패권을 갖다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텃밭, 레드스테이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마가 진영의 어떤 돌아섬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를 갖다가 약간씩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동안 막았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다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는 뭐 에너지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에너지부 장관의 변화를 갖다가 읽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기자분들이 이제 물었어요. 태양광이 전력망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 예. 태양광이.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행정부도 마가 진영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도 점점점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거대한 어떤 시대적 어떤 흐름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예, 예. 네. 예전엔 노였는데 이제는 예스로 바뀌었다고 네네네. 합니다. 그 이유 전력망 투자 그게 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네네. 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